올해 안에 천안시에 공공심야 약국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각 가정에 가스 안전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충남도와 교육청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안에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대책도 추진합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민청원이 행정분야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지난 주말 10,000명 추천을 돌파한 가운데 남은 기간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로드 뉴스입니다. 올해 안에 천안시에는 밤 늦게까지 문을 여는 공공약국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천안시의회가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의회는 각 가정에 가스 안전 차단기 설치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천안시의회는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동남구에 2곳, 서북구에 2곳이 지정돼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4곳에서 시범 운영을 한 뒤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화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각 가정에 가스 차단 장치를 보급 지원하는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환자, 생활이 어려운 가정 등에는 무료로 보급하고 일반 가정에는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스 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고 지역 주민의 가스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발언에서 유영채 의원은 화재 발생 시 공동주택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피로를 확보하는 제도 마련을 주문했고 유영진 의원은 천안의 5개 광고물들이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되고 있다며 안전사고를 막고 도시 경관을 위해 관리 체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TV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비롯한 도내 학부모들에겐 희소식입니다. 충남도와 교육청이 올해 안에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기준 충남의 맞벌이 가구 비율은 54.5%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44.6%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제주와 전남에 이어 3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초등학생들의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12.5%에 그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공적 돌봄 서비스에 사각지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도 인해서 우리가 어린이집도 만들고 유치원도 만들고 방과학교도 만들지만 초등학생의 방과학교 끝나고 나서 부모님 퇴근할 때까지 공백 시간이 있어요. 영유아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초등학생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충남도와 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자체와 학교 협력을 통해 각 시군별로 한 곳 이상의 초등 돌봄 센터를 설치합니다. 내년에는 돌봄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한 충남형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을 확대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충남형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과정에서 엄마 아빠가 퇴근해서 오실 때까지 7시, 8시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시간까지도 돌볼 수 있는 체계를 지자체에서 만들어보자. 미세먼지 대책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미 어린이집과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마친 충남은 2023년까지 도내 모든 실내 체육관에 기계식 환기 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비전 선포식 이후 옛 충남도지사 관사에선 전국 최초로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 아이 키움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23일 오전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천안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가 진행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 부지선정위원 11명은 입장면 가산리 부지를 둘러보고 천안시가 제시한 기반시설과 토지의 투자 가치 등을 검토했습니다. 시는 후보지의 뛰어난 접근성과 1년 이내에 착공이 가능한 점, 대부분이 평지로 공사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4일까지 전국 8개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마치고 다음 달 중으로 우선 협상 대상지 3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천안시 맑은물 사업소가 여름을 앞두고 급수탑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사업소는 한여름 하루 600여 톤의 하수 처리수를 제때 공급하기 위해 하수 처리장 내 2곳과 쉼터 공원에 급수탑을 설치했습니다. 시는 4개 생태하천과 농경지 등에 유지 용수를 공급해 가뭄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산시 차량 등록 사업소가 법인과 단체의 주소나 상호 등을 변경할 경우 30일 안에 차량 변경 등록을 당부했습니다. 차량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은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관련 서류를 구비해 아산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아산시의 경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차량 변경 등록 지연 과태료 부과 건수는 7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산시가 제3기 아산시 청년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청년위원회는 기획소통과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 3개 분과로 구성돼 분과별 토론을 거쳐 합의된 의견을 아산시에 제안하는 정책소통과 협력 창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며 활동 기간은 1년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아산시청 또는 아산시 청년내일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5월 20일까지 아산시 사회적 경제과 청년경제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세종시 400여 개 단체가 참여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이 지난 주말 10,000명의 추천을 돌파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행정 분야 2위까지 올라섰는데요. 남은 기간 과제는 역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23일 오후 4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있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11,000여 명. 지난 11일부터 청원이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약 900명의 시민이 추천한 셈입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 달성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나름 선전하고 있다는 자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이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청원 가운데선 20위권에 속해 있는 가운데 행정 분야로 범위를 좁히면 2위까지 올라갑니다. 국민적 관심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슈가 아닌 행정 이슈로 10,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서 지역의 열망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역사회의 여론 주도층이나 또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 대다수는 이미 서명이 다 됐다 이런 거고요. 이 여론들이 지역사회 전체를 좀 돌을 수 있어서 향후에 더 많은 관심들을 촉발시키는 이제 계기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과제 역시 충청권, 나아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입니다. 청와대가 세종 집무실 설치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단순 지역적 이슈라는 이미지를 벗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추진단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인근 충청권 지자체장과 시민단체를 만나 협조를 구하는 한편 전국 단위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마침 또 지방권 전국회의 오늘 좀 창립대회도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방문과 활동가들하고 같이 하는 부분에서 좀 더 공조가 좀 깊어질 것 같고요.
또 4월 30일에 자치분권연구소에서도 대통령 직무실 관련돼서 국회 또 토론회가 있고요. 전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들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유령 유통업체를 만들어 영세업체들로부터 농축산물을 대량으로 납품받아 잠적한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명절 수요가 많은 식료품을 주로 노렸는데 영세업체들은 두세 번가량 정상거래를 진행한 터라 깜빡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창고 안에 들어가자 휴지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한쪽에는 김과 건어물 등이 담긴 상자가 쌓여 있고 냉동 창고 안에는 젓갈과 축산물 상자가 가득합니다. 모두 영세 식자재 업체들로부터 납품받아 빼돌린 물품입니다. 피의자들은 이처럼 허위 유통업체를 설립한 뒤 영세 식자재 업체들로부터 대량으로 물건을 납품받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세종과 천안, 아산, 안성 등에 설립한 4개 허위 유통업체를 통해 빼돌린 물품 금액만 모두 15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동안 피해를 입은 업체만 45곳에 달했습니다. 편취한 물품은 시장과 식당에 모두 팔아넘겼습니다. 이들은 영세업체를 속이기 위해 두세 차례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서 신뢰를 쌓은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모든 제품에 대해서 바로바로 환경 결제를 해주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싣고 갔던 물건을 이제 내려놓으려고 하던 차에 특히 피의자들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기간에 식료품 거래가 활발하고 대량으로 이뤄지는 점과 거래가 주로 외상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주로 식료품 종류를 납품을 받았는데 설이나 추석 명절 대목에 식료품의 수요가 많고 또한 소매로 처분하기가 쉽기 때문에 식료품을 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세종경찰은 납품 대금을 가로챈 일당 6명 가운데 총책 58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19 민선 7기 시도지사 공약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평가에서 민주성과 공약 일치도 등 5개 항목 전 분야에서 골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등 5개 시도와 함께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평가는 지난 2월부터 전문가와 시민활동가를 중심으로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구성해 전국 17개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 이행 실천 계획서 등 공약 자료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세종시가 지역사회와 함께 미건축 단독주택 부지에 대한 청결 유지 관리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우선 실태 점검을 통해 미건축 단독주택 부지 방치 쓰레기를 지역별로 데이터화하고 해당 동직원을 비롯해 시 환경관리원,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해 주변 공사장을 직접 방문해 주차장 청소와 근로자 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안내하고 현장 이행 사항을 지도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종 지역 주민센터가 주민 친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3만 송이 튤립 정원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주민센터 안이 초록빛 정원으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김장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민센터 바로 옆 공원이 화사한 튤립으로 물들었습니다. 형형색색 꽃망울을 터뜨린 튤립을 보기 위해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집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유유부지는 지난해부터 개간을 거쳐 이제는 3만 송이 튤립 정원이 됐습니다. 도담동 주민센터가 조성한 것으로 주민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어엿한 쉼터가 됐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이렇게 꽃이 필 수 있고 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 11월에
튤립 3만 본을 심어서 여기 이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센터 안이 온통 초록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5가지에 달하는 화초로 가득 찬 벽면은 마치 숲을 보는 듯합니다. 미세먼지 제거와 공기 정화에 효과가 있는 수직 정원입니다. 좁은 공간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고 관리도 편합니다.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에는 주민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 이렇게 오늘처럼 나쁘거나 할 때 들어와 있으면 그래도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튤립 정원부터 수직 정원까지 주민센터가 시민들의 다양한 친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교육청 9급 공무원 임용시험 원서 접수 결과 49명 모집에 621명이 접수해 평균 1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교육행정이 13.9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으며 식품위생은 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접수 인원 중 72.3%가 여성이었으며 최고령 응시자는 56세, 최연소 응시자는 18세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오는 6월 15일 치러지는 필기시험 장소는 6월 3일 세종시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12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세종 남부경찰서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지난주 남부경찰서 설계를 완료한 가운데 건축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세종시청 인근에 총 사업비 372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오는 2021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세종시 복지재단이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포용적 복지시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관내 건설, 자재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사랑 손편지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천안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가족을 위한 시와 편지, 그림 등을 5월 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세종시 부강면과 현대 LNC 세종사업장, 세종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기관이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DK 시스템 창호에서 PVC 창호 제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7명을 채용합니다.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9722-220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FNS테크에서 LCD 부품 차량 운반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0-593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남양유업에서 유제품 제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8명을 채용합니다.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0-954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